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자, 4주차 컴퓨터 활용 수업 시간이네요. 시간 참 빠르네요. 자, 여러분 그 추석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일단 잘 보낸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다만 저는 백신을 맞았거든요. 근데 백신이 생각보다 아파서 한 4일 정도 되게 고생을 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중에도 아픈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좀 걱정이 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수업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지난번에 그 아프가니스탄 학생이 한 명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학생이 그 다행히 연락이 왔었는데 그 파키스탄의 국경 쪽에 잘 들어갔고 이제는 안전하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었고, 또 감사한 거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또 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분들이 계셨을 텐데, 또 그 응원이 닿아서 그 친구가 잘 이렇게 파키스탄으로 들어간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갈 건데요.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추석 때 긴 시간을 쉬었으니까, 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들을 좀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뭐뭐 배웠는지 한번 짚어보고 이제 오늘 수업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자모비를 프로그램을 이제 다운받거나 이제 인터넷으로 사용을 하고 거기다가 숫자를 넣는 방법들도 배웠고 평균값을 구하는 방법들도 배웠죠. 기억이 나십니까? 그리고 셀을 지우는 방법이라든지 셀을 잘라서 붙이는 방법들을 배우면서 자모비랑 이렇게 친하게 되는 시간들을 좀 가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빈도 분석 그리고 기술 통계. 음, 기술 통계를 사용을 배웠죠. 그래서 이 빈도 분석이 무엇입니까? 그 특징, 표본에 있는 특징을 보시면 뭐 성별이라든지 국적이라든지 또 뭐 혈액형이라든지 뭐 학년이라든지 대학교라든지 뭐 이런 출신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그 정보들을 표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눈으로 보기 쉽게 정리를 하는 게 바로 빈도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빈도 분석은 기술 통계의 종류라고 볼 수 있는데 기술 통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표본에 있는 내용에만 근거하여서 그냥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 들어가 있죠. 네, 서술, 설명하는 거. 설명하는 통계가 바로 기술 통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기술 통계를 배웠는데 오늘부터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추리 통계를 배우려고 해요. 음. 자, 그래서 추리 통계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지난주 화요일 수업 때 간단하게 표본과 모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자, 볼게요. 자, 표본이 이렇게 있죠. 자, 우리가 이 표본 안에서 우리가 어떤 특징들을 발견을 했단 말이에요. 뭐 평균값이라고 칩시다. 그럼 그 평균이 모집단에도 적용이 되어야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표본의 결과만으로 모집단에 적용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리를 하는 통계가 바로 추리 통계라고 한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추리 통계를 알아보는 그 기준이 바로 P는 작다 0.05 기억이 나십니까? 이게 그러면은 퍼센트로 환산을 하면은 95% 이상이었다라는 거죠. 95 그래서 이 표본의 결과가 모집단에 적용될 확률이 95% 이상, 즉 0.05보다 작게 나와야지만 이 결과가 표본의 결과가 모집단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했던 거 기억이 나십니까? 네. 다른 건 몰라도 이 P값만큼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P값을 내는 공식도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죠. 1 빼기 P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면은 뭐가 나온다? 퍼센트 값이 나온다라고 했던 거 꼭 기억을 해 주세요. 물론 모든 분석마다 이것을 사용해서 퍼센트 값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익숙해지시면은 그냥 P가 0.04다. 그러면 0.05보다 작죠? 그럼 95%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눈에 봐도 알 수 있게 나중에 되기는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자주자주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울 목차를 보시면 드디어 이제 첫 추리 통계로 이제 들어갈 건데요. 우리가 처음 배우게 될 그 추리 통계는 카이스퀘어 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강의 계획서에 지금 그대로 따라가고 있으니까요. 그대로 이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카이스퀘어 검정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두 개가 같은 종류의 카이스퀘어 검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사용하는 그 분야가 조금씩 달라요. 이제 거의 같은 거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 두 개를 같이 배우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 카이스퀘어라는 단어, 뭐 단일 표본이라는 단어가 너무 길어서
분석 이름 자체를 외우는 것도 되게 힘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카이스퀘어는 그냥 x제곱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줄여서 그냥 카이스퀘어 검정 또는 그냥 x제곱 검정이라고 하는데 x제곱이라고 하면 좀 너무 없어 보이니까 그냥 카이스퀘어로 부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교차 분석 이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단일표본 카이스퀘어를 할 건데요. 자, 먼저 이 단일표본 카이스퀘어가 어떤 분석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의를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이렇게 정의를 보면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통계에서 하는 정의는 진짜 알아먹기가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이거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실제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론적인 확률과 실제로 관찰했을 때 그 결과의 차이를 알아보고 싶을 때 사용하는 분석이에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네. 저도 사실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무슨 소리야?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예를 들어보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한번 볼게요. 자, 동전을 20번을 던졌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앞면이 나올 수학적인 확률은 10번이죠. 그쵸? 2분의 1이니까요. 그리고 뒷면이 나올 확률도 10번인 거죠. 2분의 1이니까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우리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 동전을 20번 던졌을 때는 2분의 1이 확률로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기 때문에 10번, 10번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던지면 그렇게 나오나요? 선생님들 지금 당장 앉으셔가지고 동전을 20번 던져보십시오. 네, 그렇게 10번, 10번 딱 떨어지는지. 네, 안 하실 거지만. 네, 그렇게 잘 안 나오죠. 그래서 바로 이론적 확률과 실제로 관찰 결과, 즉 이론적으로는 2분의 1 확률, 20번을 던지면 10번은 앞이 나오고 10번은 뒤가 나오는데 실제로 던지니까 그렇게 안 나오더라. 그게 그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를 살펴볼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단일표본 카이스퀘어 검증이에요. 그리고 이 차이가 표본의 차이인 거죠. 표본을 대상으로 우리가 조사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모집단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추리 통계를 통해서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들으면 알겠어요, 선생님. 그럼 뭐 앞뒤 뭐 수학적인 것과 실제가 차이가 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주로 대통령 선거 등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그 가상으로 만들긴 할 거지만 카이스퀘어를 사용을 해서 뭐 누가 어떻게 대통령이 될 건지 그리고 그 확률이 몇 퍼센트일 건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카이스퀘어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카이스퀘어 분석은 그 범주형 척도일 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자, 우리가 범주형 척도가 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척도는 크게 우리가 연속형 척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범주형 척도가 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속형 같은 경우에는 비율 척도. 비율 척도는 무엇이 비율 척도입니까? 뭐 몸무게 같은 거.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 점수 같은 거. 완벽한 0점이 있는 게 바로 비율 척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억이 나십니까? 자, 그리고 등간 척도라고 있었는데 등간 척도의 가장 유명한 것은 온도계. 이 0점이 속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우리가 임의로 마음대로 어떤 0점을 정하는 거예요. 온도계에서는 물이 어느 점이 0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그 리커트 척도 이런 것들도 등간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연속형 척도에는 이렇게 크게 두 종류가 있고요. 자, 범주형 척도는 어떤 게 있습니까? 명목 척도. 남자는 1, 여자는 2. 뭐 부산은 1, 서울은 2, 뭐 대구는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기 위한 것들. 그리고 서열 척도가 있었죠. 뭐 10,000원에서 100만 원 버는 사람은 뭐 1, 그 다음에 101만 원에서 200만 원 버는 사람은 2 이런 식으로 서열을 매기는 척도가 바로 서열 척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범주형 척도일 때만 이 단일표본 카이스퀘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점수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한 척도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들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또 잘 감이 안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이 동전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실험을 이렇게 분석을 실제로 한번 돌려봅시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대충 예안을 만들어 왔는데요. 자, 실제로 어떤 부산 외국어 학생들 50명을 대상으로 동전 던지기를 제가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네. 진짜는 아니고요. 제가 가상으로 이제 만들긴 했지만 그렇게 했을 때 15, 35가 나왔다고 칩시다. 앞이 15번,
15번, 뒤가 35번. 자, 그럼 이거를 한번 제가 써볼게요. 자,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겠죠? 변수를 만들 수 있겠죠? 자, 여기다가 변수 이름을 넣어봅시다. 동전. 자, 그리고 아까 명목 척도, 즉 범정 척도만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동전이 앞, 뒤가 있는 거죠. 앞, 뒤는 뭐예요? 구분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명목 척도가 되어야겠네요. 그래서 아까 실제로 확인을 해 보니까 앞면이 나온 게 15번이었나요? 그렇죠. 15번. 그럼 제가 직접 다 치겠습니다. 하나. 이렇게 치는 이유는 여러분들 따라 치면서요, 그 좀 이 데이터를 넣거나 이 자모비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좀 없애라고, 친해지라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냥 구글에서 그냥 불러오면, 설문지에서 불러오면 편한데, 이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좀 제가 이렇게 치는 동안 편하게 같이 따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50개를 쳤는데요. 앞에 1이 동전의 앞면, 2가 동전의 뒷면인데 그걸 전부 다 이렇게 1, 2로 표현을 하니까 나중에 가서 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글자로 쉽게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1, 2, 1, 2 이렇게 표현해도 기억을 하는데, 혹시 이제 이런 게 숫자가 너무 머리가 아프신 분들은 글자로 바꿔놓으면 좋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데이터 타입이 있죠. 여기를 누르셔서 텍스트를 눌러봅시다. 그리고 1에 가서요, 이 1을 지우고요, 앞면이라고 쳐볼게요. 그리고 2도 지우고 뒷면이라고 쳤어요.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볼게요. 자, 어떻게 바뀝니까? 1이라고 적었던 건 전부 다 앞면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2라고 적었던 건 전부 다 뒷면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닫을게요. 보기 싫으니까. 자, 이 상태로 이렇게 된 걸 이제 코딩이라고 한대요. 코딩이 끝이 났어요. 자, 코딩이 끝이 났으면 이제 분석을 해야겠죠. 자, 어널라이즈로 갑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여기 익스플로레이션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했는데요. 이제 여기까지가 기술 통계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이제 추리 통계인 거예요. 자, 이 많은 아이콘들 중에서 프리퀀시스를 눌러보시면, 자, 원 샘플 프로포션 테스트가 있죠. 자, 원 샘플이 하나라는 말입니다. 동전, 그렇죠? 동전이라는 변수 하나만 가지고 사용하는 그 테스트. 그리고 아까 카이 스퀘어라고 했죠? x제곱. 자, 여기 x제곱 보이죠? 자, 그래서 n outcomes 카이 스퀘어를 눌러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variable이 나오는데 이게 변인 또는 변수란 뜻이거든요. 자, 우리 아까 변수 만들었죠. 자, 이거를 여기다가 넣으면 끝이에요. 이게 카이스퀘어 분석 끝입니다. 진짜 거짓말 아니고 너무 간단하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앞면이 15번이 나왔고 뒷면이 35회가 나왔다더라. 누구에게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부산 외대 사람들 50명에게 던져보라고 시키니까 앞면이 15번이 나오고 뒷면이 35번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확률로 바꾸니까 30%, 70%. 합치면 100이죠? 그러면 이 결과가 부산 외국어 대학생 전체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15, 35가 나왔는데 이 결과가 모집단에도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자,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는데요? 이 P 값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P가 0.05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죠? 그게 95%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봅시다. 0.004, 0.05보다 작죠? 자, 그래도 좀 우리가 애매하니까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계산기를 한번 켜봅시다. 자, 1 빼기 0.0046, 0.0046까지 할게요. 0.0046은 0.9954죠. 곱하기 100을 하면은 99.54%네요. 굉장히 높은 퍼센트로 모집단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카이스퀘어 끝이에요. 네, 너무 간단하죠. 자, 그런데 선생님들 조금 애매한 게, 우리 옵션을 하나만 좀 더 달아볼게요. 여기 expected count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게 기대 빈도라는 건데, 기대 빈도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수학적 확률로 계산을 했을 때 나타난 확률 있죠. 50대 50. 그러면 이게 저희가 지금 60번을 던졌나요? 50번을 던졌네요. 자, 50번을 던졌으니까 25, 25로 나오는 게 원래 수학적 확률이잖아요. 그게 보이면 우리가 더 보기 좋겠죠.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네, expected, 자, 수학적 확률이에요. 기대 빈도라고 하는데 기대 빈도라고 외워도 되고요. 그게 힘드시면 그냥 수학적 확률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학적 확률이 실제라면은 25, 25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2분의 1이니까 50% 50%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람들한테 시켜보고 관찰을 했더니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 25가 나와야 되는데 15번밖에 나오지 않았고 25가 나와야 되는데 뒷면은 35회나 나왔더라. 그리고 이 결과가 99%가 넘는 확률로 모집단에도 적용이 될 수 있겠더라 라는 게 바로 단일표본 카이스퀘어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선생님 알겠어요. 그럼 이제 이게 뭐 하는 건지 알겠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당연한 거죠. 예, 저도 통계 처음 배울 때, 자모비 처음 배울 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교 1학년 정도 되니까 이거 이상으로 보고서를 이렇게 깊이 만드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대학원이나 가시면 좀 더 깊이 쓰시면 되겠지만 뭐 일반 회사라든지 뭐 아니면 대학교에서 사실은 사장님들도 그런 긴 글을 읽는 게 싫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단하게 표를 제시하고 앞에는 내가 왜 했는지, 왜 이런 분석을 했는지, 그리고 뒤에는 이 분석 결과를 쓰는 거. 이 정도만 해도 제가 볼 때는 훌륭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동전을 50번 던졌을 때 앞면과 뒷면에 나올 이론적 확률은 각각 50%이다. 맞죠? 그러나 사람마다 던지는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론적 확률대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조사 분석에서는 예, 제가 좀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저는 이제 본 연구에서는 본 조사 분석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이 연구에서는 이 분석에서는 뭐 나는 뭐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쓰는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쓰는 여러분의 언어로 쓰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조사 분석에서는 부산 외국어 대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하여 동전 던지기를 1회 실시하고 자모비의 카이스퀘어 분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을 하였다라고 실제로 표를 붙이기 전에 표를 보여주기 전에 그냥 간단한 배경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개념 확인, 그러니까 뭐 알아볼 건데 이론적 확률대로 결과가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를 알아보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작적 정의. 어떻게 이거를 측정을 할 건데, 그래서 외국어 대학생 50명을 대상으로 동정 던지기를 1회 실시했다. 그리고 어떻게 분석했는데, 자모비를 통해서 분석을 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그 개념 확인, 뭐 개념적 정의, 조작적 정의 등을 사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글을 만들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퀘어 검정 결과를 보시면 자, 여기는 앞, 뒤. 동전의 앞, 뒤죠. 뭐 여기 이제 레벨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뭐 레벨, 카운트, 프로포션 돼 있는데 이거 다 영어니까 여러분들이 뭐 아무 단어나 다 바꿔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동전 앞뒤, 동전 앞뒤 결과, 뭐 구분 아무거나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업절부터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관찰 빈도로 썼는데 그냥 뭐 실제 빈도 실제 관찰, 뭐 어떻게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언어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기대 빈도는 뭐였죠? 그 수학적 확률인 거고요. 자, 카운트는 뭐 횟수, 뭐 결과,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프로포션은요? 어떻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뭐 비율, 뭐 퍼센트 이런 식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 P 값이 지금 여기 있죠. 근데 저는 P 값을 좀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아예 이렇게 옆에 갖다 붙였거든요.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X제곱, 즉 카이스퀘어랑 DF 있는데요. 여기 있는 모든 표를 다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이 라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P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 두 개는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건 자유도라고 하는 건데요. 자유도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지금 여러분 수준에서는 카이스퀘어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P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쪽으로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를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제가 풀어나간지 한번 보세요. 카이스퀘어 검정 결과 관측 빈도, 즉 실제 관찰이죠. 기대 빈도, 수학적 이론에는 차이가 있었다. 먼저 수학적 확률, 즉 기대 빈도는 앞면이 25회, 뒤가 25회로 확인되었다. 맞죠? 수학적 확률로. 그런데 실제 관측 결과 앞면은 몇 회가 나왔죠? 15회가 나왔고 뒷면은 35회, 70%로 확인되어서 기대 빈도, 즉 수학적 확률과 관측 빈도, 실제 관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 유의 확률은 이게 유의 확률인 거예요. 유의 확률
이 결과가 모집단에 적용될 확률이 P는 0.0046, 즉 퍼센트로 바꾸면 99.53이다. 따라서 이 분석의 결과는 의미가 있다, 유의미하다. 유의미하다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모집단에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본다. 그걸 우리가 유의미하다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우리가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돌아가서요. 자, 동조는 뭐 앞뒤 이렇게 다 쓰셨으니까 뭐 이렇게 그대로 사용을 할게요. 자, 어널라이즈 들어갑니다. 그래서 프리퀀시스로 들어가서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원 샘플 프로포션 테스트에 들어가셔서 아웃컴즈 카이스케어를 누르십니다. 그리고 동전을 변수로 빼면 끝이에요. 자, P값도 나오고요. 여기는 실제 그 관측 결과가 나오죠. 아, 그럼 선생님 아까 퍼센트, 아니 그 뭐지, 그 기대 빈도, 즉 수학적 그 확률 보는 거 어떻게 본다고요? expected count, 기대 빈도. 여기를 누르시면 기대 빈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더 기억을 하실 걸, 결국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보고서를 만약에 사용을 하실 때 어떻게 이제 그 한글이나 워드로 옮길까에 대해서 보시면, 이걸 이제 라이트 클릭을 하시면요, 카피가 있거든요. 카피를 하셔서, 자, 이게 워드인데 워드에 이렇게 컨트롤 V 해서 붙이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다가 이제 뭐 글을 쓰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뭐가 좀 불편한 게 있냐면은, 이렇게 워드에 붙이면요 되게 깔끔하게 잘 붙거든요. 네. 근데 한글에다가 붙이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좀 뭐 칸이 더 생겨버려요. 그래서 한글에다가 붙이면 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표를 합쳐줘서 조금 예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좀 귀찮죠. 이게 왜 그러냐면 자모비가 워드랑 호환이 되게 잘 되게 만들어졌거든요. 자모비뿐만 아니라 뭐 모든 통계 프로그램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한글로 붙였을 때는 이렇게 약간 오류가 생기니까요. 이렇게 좀 번거로운 작업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그 뭐죠? 과제를 내게 될 것 같은데, 과제를 내실 때는 한글이 불편하신 분들은 네, 워드에 붙여서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상의 데이터를 만드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콰이스케어부터는 제출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배울 분석부터 여러분들이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카이스케어의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단일 표본 카이스케어는 주로 대통령 선거 등에서 사용하는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개념 확인, 즉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의 선호도를 알아보겠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 선호도가 뭔데? 대통령 후보를 좋아하는 정도가 바로 대통령 후보의 선호도이다. 이렇게 개념적 정의를 하고요. 조작적 정의는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다. 근데 어떤 척도로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라고 했을 때는 명목 척도를 가지고 조사를 하였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여기다가 나중에 제가 데이터를 넣어서 대통령 선거 결과 그리고 그에 따른 전략 수립 방안 등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단 카이스케어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분석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자, 2차 시에는 한 번 더 하는데 다른 내용, 즉 대통령 선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또 전략을 수립을 하고 표를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쉬었다가 나중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네, 감사합니다.